엄마, 정말 엄마예요? 꿈이 아니죠?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우리 딸을 왜 이렇게 가둬놓은 거야? 지하문 너머에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미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2달간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녀는 결국 직감을 따라 서연의 집을 찾았다. 비밀번호는 국밥집 개업일.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창문 없는 지하 화실, 천장에 감시 카메라들,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그림들. 그 중앙에는 뼈만 남은 창백한 얼굴의 서연이 서 있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미자는 끓어오르는 커다란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솥뼈에서 우러나온 하얀 국물 위로 맴도는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느새 30년이 흘렀네.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고 29의 어린 딸 서연을 데리고 이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일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미잔의 국밥이란 간판 하나로 딸을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국물 좀 더 주세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미자는 생각에서 벗어나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따르는 순간 문득 서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 오늘 국물은 슬픈 주황색이에요. 5살 서연이 국밥집 한 구석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말했던 날. 미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특별한 감각을 알아차렸어요.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색으로 보였습니다. 감정도 소리도 맛까지도요. 서연아, 정말 맛이 색깔로 보이는 거니? 미자가 호기심에 물었을 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국밥은 따뜻한 황토색이에요. 슬플 때는 조금 탁해지고 엄마가 행복할 때는 노란 빛이 더 많이 돌아요. 그날부터 서연의 그림 속에는 항상 미자의 국밥이 등장했습니다. 환한 노랑, 깊은 주황으로 변화하는 국밥 그림들이 점점 국밥집 벽을 채워갔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서연은 미술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 그림은 정말 특별해. 색이 감정을 말하는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연은 유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드는 짜릿함, 색들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하모니가 서연을 설레게 했습니다. 엄마, 저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요. 고3이 되어 진로를 결정할 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집 한 구석에서 밤새 그림을 그리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자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준비해보자.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지개색 물결이 일었어요. 엄마의 지지는 언제나 가장 밝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는 미자와 밤늦게까지 실기 준비를 하는 서연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국밥집 뒷방은 서연의 작은 작업실이 되었어요. 서연아, 수능 끝나고 제대로 된 화실 하나 마련해줄게. 설거지를 하며 미자가 말했을 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최고의 화실이에요, 엄마. 국밥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 제 그림이 태어나요. 그 말에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고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능날 서연은 미자가 끓인 특별한 국밥을 먹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국밥은 유난히 선명한 황금빛이었어요. 엄마의 국밥 덕분에 잘 될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실기 준비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밤새 캔버스 앞에 앉아 색을 혼합하고 때로는 실패한 작품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미자의 말에 서연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합격 발표 날 서연은 국밥집에서 일하는 미자에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을 때 미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서연아, 어떻게 됐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그 순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안아주는 미자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30년 국밥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서연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기억의 색채라는 주제로 서연은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색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특히 미자의 국밥집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머니가 30년간 끓여온 국밥의 색이에요. 시간과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색들이죠. 졸업작품 심사에서 서연의 설명을 들은 교수님들은 감탄했어요. 서연의 캔버스에는 단순한 국밥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작품은 시간의 기록이군요. 이런 작품은 처음 봅니다. 지도교수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졸업 전시회 날 미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서연의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드레스를 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전시장에 들어선 미자의 눈에 기억의 색채 미잔에 국밥 30년이란 제목의 커다란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미자의 국밥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30년의 시간을 담은 작품이었어요. 미자는 그 앞에 서서 말없이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보아온 자신의 모습, 딸의 눈에 비친 국밥의 색깔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서연이 달려와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제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이에요. 미자는 말없이 딸을 더 꼭 안았어요. 가슴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있었구나.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의 대표 강민우입니다. 서연 씨의 작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트스페이스는 신진 작가들이 모두 꿈꾸는 유명 갤러리였어요. 미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녀와. 서연아, 좋은 기회인 것 같구나. 서연이 강민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서연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를. 서연은 강민우의 명함을 받아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트스페이스는 신진 작가들이 모두 꿈꾸는 갤러리였어요. 강민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색채의 감정이 독특합니다. 특히 이 작품의 황토색 층이가 주는 따스함이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강민우가 미잔의 국밥 30년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깊이 이해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강민우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다음 달 저희 갤러리에서 색채와 감정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연 씨의 작품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졸업한 신인에게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요? 저에게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다음 날 서연은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자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대단하구나. 엄마는 항상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 대표님이 내일 제 작품들을 보러 오신대요. 여기 국밥집에도 들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어머, 그럼 내일은 특별히 맛있는 국밥을 준비해야겠구나. 다음 날 강민우는 약속대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강민우는 미자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 씨의 작품을 통해 어머님의 국밥을 이미 맛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실제로 먹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미자는 그런 말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우는 국밥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와, 정말 환상적인 맛이네요. 서연 씨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맛입니다. 서연은 강민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국밥과 자신의 그림을 이어주는 그의 말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강민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자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미자는 강민우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점점 서연과 강민우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강민우는 국밥집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저녁 식사 초대해도 될까요? 기획전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민우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강민우는 서연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그는 서연의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서연 씨의 작품은 색채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현대 미술에서 보기 드문 진정성을 갖고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기획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서연의 작품에 주목했어요. 강민우는 그 기세를 몰아 서연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예요. 강민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어요. 개인전 준비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강민우는 종종 작업실에 들러 서연의 작업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특별하다는 걸.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미자는 딸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랐지만 강민우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민우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완벽한 예비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서연의 작품처럼 어머님의 국밥도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웨딩 리셉션에 어머님의 국밥을 특별 메뉴로 내면 어떨까요?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국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 고급스러운 자리에. 강민우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국밥은 어떤 미슐랭 요리보다 가치 있습니다. 서연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니까요. 그 말에 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위가 있을까 싶었어요. 결혼식 날 아트스페이스 갤러리는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서연의 작품들이 웨딩 장식으로 사용되었어요. 미자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이야.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미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동안의 고된 국밥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갤러리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미자의 국밥은 단연 화제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맛을 보았고 여러 미술 잡지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서연 작가의 예술적 뿌리군요. 맛이 색채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한 유명 평론가의 말에 미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런 미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은 저희 가족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국밥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은 강민우와 미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강민우가 몰래 서연의 스케치북을 넘기며 입가에 띄운 미소의 의미를 결혼 한 달째 되는 날 강민우는 서연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의 한 달 기념일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서연의 눈을 가린 채 강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서연의 피부를 스쳤어요. 계단을 한참 내려가자 강민우가 멈춰 섰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도 좋아. 눈가리개를 벗자 서연의 눈앞에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벽, 높은 천장, 그리고 자연광을 흉내낸 특수 조명까지. 구석에는 고급 이젤과 물감, 캔버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공간을 가리켰어요. 당신만의 화실이야. 진정한 예술가에게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서연은 화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한 작업 환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창문은 없나요? 강민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외부 빛의 작품 색감이 영향을 받아. 이 조명은 특수 제작된 것으로 어떤 날씨에도 일정한 빛을 유지해주지. 완벽한 작업 환경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 작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네요. 일주일 후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우가 출장 중인 틈을 타서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새 화실에서 작업 중이에요. 미자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새 화실은 어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아주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곳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점점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민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와 통화했더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강민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있어. 다음 달 전시회를 위해 집중해야 해. 외부와의 접촉은 당신의 창작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만 할 뿐이야.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민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미안해요. 전시회 준비에 집중할게요. 강민우는 미소 지으며 서연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통신 관리를 해줄게. 당신은 오직 작품에만 집중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지하 화실에서 작업했어요. 처음에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쳤지만 점점 그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강민우는 매일 밤 서연의 작품을 검토했어요. 이 부분의 색감을 더 밝게 해봐. 사람들은 밝은 색을 선호해.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감정은 어둡고 깊은 색을 필요로 해요. 강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진정한 색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얼마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용기를 내어 강민우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밖에 나가볼 수 있을까요? 잠깐이라도. 강민우는 서류를 보던 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이라니? 당신에게는 이 화실이 세상의 전부여야 해. 진정한 예술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법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어요. 서연아, 국밥집 딸이라는 이미지는 당신의 예술적 성장을 방해해.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어머니의 국밥 냄새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요. 지금 작업 중이라 전화 받기 어려워요. 전시회 준비로 정신이 없거든요. 미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통화할 수 있을까? 강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이 집중하고 있을 때 방해하면 작품의 흐름이 끊긴대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전시회 끝나면 꼭 모시러 갈게요. 통화가 끝난 후 미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서연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품은 강민우가 원하는 대로 판매하기 좋은 색과 구도로 채워졌어요. 그날 밤 강민우는 서연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미술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온 전시 제안이 있었어요. 강민우는 조용히 그 메일을 삭제했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는 새 시리즈를 시작하자. 도시의 색채라는 주제로 부유한 컬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작품을 만들어 보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녀의 붓은 움직였지만 영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화실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보?
문이 안 열려요. 누구 없어요? 1시간 후 강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미안해. 실수로 잠가버렸네. 요즘 작품 도난 사건이 많아서 보안을 강화했거든. 서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화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천장 구석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외부와의 연락. 모든 것이 차단되었어요. 창문 없는 지하 화실은 이제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화실 한 구석에 놓인 물감통이 들어왔어요. 빨간색 물감. 그것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국밥이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의 색.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미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과 직접 통화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매번 강민우가 받아 서연이 작업 중이라는 똑같은 말만 전할 뿐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미자의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셨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어요.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국밥을 끓였습니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국밥이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국밥은 보온통에 넣고 에이프런은 벗지도 않은 채 버스에 올랐어요. 서연아, 엄마가 간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딸을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민우와 서연의 집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불쑥 찾아온 것이 실례일까 싶었지만 모성의 직감이 더 강했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미자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서연이네 찾아왔는데요. 제가 서연이 엄마예요.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국밥집 하시는 강 씨는 아침 일찍 나갔고, 부인은 거의 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항상 지하에서 작업한다고.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비상키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에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어머니신 거 확인되면 열어줄 거예요. 경비원의 도움으로 미자는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미자의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미자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하에서 작업한다고 했지. 미자는 서연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거절음이 울렸어요. 그 다음엔 결혼기념일, 강민우의 생일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미자는 자신의 국밥집 개업일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미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물감 냄새, 석유 냄새, 그리고 눅눅한 공기의 냄새. 지하실 특유의 습한 냄새였어요. 계단 끝에 도달했을 때 미자는 또 하나의 문을 만났습니다. 이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어요. 대신 바깥쪽에만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에 있니? 미자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엄마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꿈이 아니죠? 미자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어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넓은 지하 공간은 화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것은 작업실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창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장 구석구석에는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똑같은 구도, 똑같은 색감의 그림들이 수십 개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획일적인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창백한 얼굴의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 뼈만 남은 몸, 생기 없는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미자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서연아, 미자의 손에서 국밥통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자의 품에 안겨 온몸을 떨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게 다 뭐야?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민우 오빠가 와요. 엄마, 빨리 숨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우는 지하실 문간에 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네요. 미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우리 딸을 왜 이렇게 가둬놓은 거야? 강민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가두다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연이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진정한 예술가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작업해야 하거든요. 미자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서연이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고. 강민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미술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시리즈 작업이라고 굉장히 가치 있는 작업 방식이에요. 서연이 덕분에 우리 갤러리가 해외 진출도 성공했다고요. 미자는 서연을 더 꼭 안았습니다. 서연의 몸이 너무 가벼워 심장이 아팠어요. 우리 딸 데리고 갈 거예요. 지금 당장. 강민우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계약된 작가이기도 해요.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방해하시면 서연이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서연이 미자의 품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오랜만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더 이상 당신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그림, 내 인생을 돌려주세요. 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 그 순간 서연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한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미자의 비명이 지하 화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미자가 그를 밀쳐냈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백한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자는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국밥도 많이 끓여줄게.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식은 흐려졌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미자는 딸의 병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양실조와 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서연은 이틀째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미자의 붉어진 눈에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미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조금 쉬셔야 해요. 딸분은 이제 안전하니까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깨어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벌떡 일어나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연아!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의식 있는 딸의 모습에 미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이야. 이틀 동안 잤어. 의사 선생님이 많이 지치고 영양이 부족했대. 서연의 눈에 순간 공포가 스쳤습니다. 민우 오빠는 어디 있어요? 미자는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어요. 걱정 마. 그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점점 그림이 내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 오빠는 내 그림을 복제했어요. 내가 한번 그린 작품을 비슷하게 계속 그리게 했죠. 원본은 해외 컬렉터들에게 고가로 팔았대요. 나머지는 복제품처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았고요. 서연의 말에 미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딸의 재능이 이렇게 착취당하다니. 내 작품을 시리즈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그림을 만들었어요. 내 손은 붓을 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림 속에 없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슬프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예술혼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미자는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미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준우.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미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20년 전 우리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법대생이야. 지금은 변호사가 됐대. 가끔 손님으로 오는데 문화예술 관련 사건을 많이 맡는다고 했어. 그날 저녁 미자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마침내 박준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준호 변호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미자네 국밥집 미자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익숙하면서도 더 성숙해진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미자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학생 시절의 진지함이 남아 있었어요. 미자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준호야,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미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스님이라니, 난 그저 국밥이나 파는 아줌마인데.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따뜻한 국밥과 조언을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미자 어머님은 제게 국밥집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서연의 병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강민우라 문화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준호는 메모장에 빠르게 필요한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감금, 정신적 학대, 예술적 착취, 저작권 침해, 여러 혐의가 있네요. 증거 수집이 관건이 될 겁니다. 서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라면 지하 화실에 CCTV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복제한 증거도 있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문화재 범죄 전문이죠. 그에게 부탁해서 빠르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강민우의 자택과 갤러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하 화실의 CCTV 영상, 서연의 원본 작품과 복제품들, 해외 판매 내역 등 중요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어요. 준호는 병원에서 미자와 서연에게 진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갤러리 직원들 중 몇 명이 증언을 해주기로 했어요. 강민우가 이전에도 다른 작가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작가들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총 5명의 작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었죠. 서연 씨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그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다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미자가 가져다 준 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뭘 그리는 거니? 미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국밥집이요. 엄마가 국밥 끓이는 모습. 미자는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오랜만에 반짝이는 빛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국밥은 다시 따뜻한 황토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국밥집 아들의 약속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미잔의 국밥집의 아들이자 서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어요. 강민우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미자와 준호가 옆에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감금과 예술적 착취,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강민우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의 운영권도 박탈되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의 작품들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해외 옥션에서 팔린 그림들도 저작권 침해로 반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악몽 같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서연을 데리고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서 3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미자의 먼 친척이 관리하던 오래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과 들판을 보며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 미자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한옥은 낡았지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따스함, 마당에 핀 들꽃, 처마 끝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서연의 예술가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색이 살아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자는 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한옥을 고치고 정리했습니다. 미자는 부엌을, 서연은 마루와 방들을 맡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새 보금자리를 꾸미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마루에 앉아 스케치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여기서 미술치유센터를 열면 어떨까요? 미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술치유센터?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컬러 테라피라고요. 색채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통해 제 상처를 치유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나는 국밥집을 열까? 우리 국밥집 옆에 내 공방이 있으면 좋겠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같은 꿈이 그려졌어요. 봄이 왔을 때 미자네라는 간판이 한옥 입구에 걸렸습니다. 한쪽은 따뜻한 국밥을 파는 식당, 다른 쪽은 컬러 테라피 미술 공방이었어요. 개업 첫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와, 이런 곳이 우리 마을에 생기다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서연의 공방에 모여 색색의 물감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색은 행복한 색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볼까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표현력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자는 국밥을 끓이며 공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밝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자의 국밥은 맛있다는 평판을, 서연의 컬러 테라피는 마음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얻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중년 여성이 서연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딸아이를 잃었어요. 그 아이가 좋아했던 색을 찾고 싶어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캔버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느껴보세요. 색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물감을 캔버스에 담아냈어요. 밝은 노랑, 따뜻한 주황, 희망찬 녹색이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딸아이의 색이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에는 따스한 위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서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름에는 도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캠프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자연의 색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가을에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색을 통해 추억을 그려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색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들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각자의 인생을 색채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는 60년 전 처음 만난 남편과의 봄날을 그렸습니다. 푸른 하늘, 분홍 벚꽃, 그리고 두 사람의 작은 실루엣. 이렇게 오래된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니?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런 변화를 보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신만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정한 자신의 색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순수한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미자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서연 씨, 서울의 독립갤러리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새 작품들을 보고 감명받았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아직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미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너는 강해졌어. 내 그림으로 세상과 다시 소통할 시간이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미잔의 색채 이야기로 하고 싶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어요.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의 새 작품들은 고통과 치유, 그리고 희망의 여정을 담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그녀의 색채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딸의 성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한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눌리지 않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간의 국밥 인생,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이런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잠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미자네의 새 출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